고창 군민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고창에서 태어나서 고창 초중고등학교를 이곳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했습니다. 또 졸업하고 나서는 무역회사에 바로 입사해서 중동지사장직을 거쳐서 1985년도 29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성산무역이라고 하는 수출 전문 무역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세월 속에서 재경고창 청년회를 2000년도에 조직해서 초대 회장을 수년 동안 역임했고요. 현재는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김대중 기념사업회 등기 이사직을 계속 서울에서부터 이제 해오고 있고요. 고창군 애양운동본부 부본부장직, 또 고창초등학교 총동창회장직, 또 고창중앙교회 장로직도 맡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질 예정인 고창 군수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출마 결심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이제 고창 군민으로 2008년도에 이제 귀향해서 한 12년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군민들이 민선 군수나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선 군수 시절의 폐해죠. 공급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여기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민선 자치제의 근본 또 취지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군민들의 애로도 해소하고 또 우리 고창의 미래 100년을 군민들과 함께 설계하고 군민들과 동행하면서 시행하는 희망 군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수라고 하는 자리, 그 직위가 아니라 그 직책, 책무에 도전하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히 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을 거치셔야 될 텐데 현재 경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소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듣고 논의도 하고 세부적인 군정 방향이나 목표도 정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과도 만나서 내년도 지방선거만큼은 우리 선후배들 모두가 지방선거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흑색 선전 같은 거 절대 금하고 정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 세력 간에 그동안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 것만이 지역 선후배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선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제안하면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인 고창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제 내년에 군수 후보로 고창 군수 후보로 출마하시게 된다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어느 후보나 자신만의 강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전문가들, 행정 전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기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난 35년간 수출 전문 무역회사를 경영해 왔는데요. 한 70개국 이상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 고장과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많은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요자인 고객의 눈높이와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 수익과 손실을 냉철히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시적인 안목 역시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기업가로서의 경험과 열일이 지방자치제 시행의 근본 취지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누가 뭐라 해도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시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공감 군정, 공감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저의 기업가로서의 오랜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취합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태로 하는 각종 공모 사업들도 그렇게 응모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재경 시절부터 쌓아온 각계 인맥도 역시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 활동력 역시 우리 고장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담보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감히 확신합니다. 이제 고향인 고창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내 고장 고창을 소개해 보신다면 뭐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들이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고창을 많이 알게 되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우리 서해안 갯벌들이 지정됐는데 그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고창의 갯벌이 포함되어 있죠. 국내에서 또 가장 비옥한 황토밭이 어우러진 우리 고창은 첫째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청정해서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명품 생태 도시입니다. 또한 고창은 예로부터 많은 의병장들 또 불세출의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보배로운 우리 고창의 자산이죠. 외세 침입에 자발적으로 항거하고 불의에 대항해서 의병들이 많았으면 물론이고요. 조선 말엽에는 판소리를 집대성한 독리 신재호 선생님이 우리 고창 출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또 인물로는 1919년에 3.1운동 우리 잊을 수 없죠. 그 복제가 된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하신 우리 근촌 백관수 선생님의 고향이 이곳도 고창입니다. 또 무형문화재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판소리 더불어서 호남 우도 농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창 농악 역시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겠고요.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 또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운사 그리고 그 주변에 산재인 동백꽃, 꽃무릇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고창은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걸 떠나서 인문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출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 고향이. 또 인물의 고장이기도 한데 먹거리, 볼거리 또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고창 수박, 풍천 장어, 그렇죠. 예. 땅콩 멜론, 고구마, 지주식 김, 한우 어느 한 가지. 복분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최고 품질의 먹거리가 우리 고장의 대표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이제 먹거리가 많다는 것, 또 볼거리가 많다는 거는 외지인들이 또 관광을 많이도 오고 고창의 상품들을 많이 또 외지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고장입니다. 그렇죠. 지금껏 여러분들이 노력해 오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또 계획하고 있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고창의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또 고창의 미래 먹거리, 실질적인 고창의 앞날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다음 질문 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창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여러 가지 경제적 그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구상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런 첫째는 모든 경제 정책이 우리 고장의 최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 자연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군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모든 그 농수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탁상 행정식의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탈바꿈해야 되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고창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군정의 핵심 역량을 유동인구 유입, 곧 전국에서 체류형 방문객 수가 제일 많은 고장으로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고창 하면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고도 하죠. 전봉준 장군의 생가 주변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텔아비브에 가면은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그러한 아이디어로 동학농민혁명 영상 테마 기념관 지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여행을 오는데 학습거리가 오면 아무리 볼거리가 많다 해도 학습거리가 없으면 잘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혁명 영상 테마관을 짓는데 첫 번째 제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 옆에 바로 운곡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나비박물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도움식으로 해서 식물관을 짓는 일, 식물관은 840개의 식물이 운곡 습지에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식물관을 만들 수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쁘고 특이한 유리 도움식의 그런 식물관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옆에 이제 우리 유네스코 유산인 그 고인돌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1시간씩 기다려서 모로모로 열차인가요? 그 기차 한번 타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자전거 10대 20대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할게 없죠, 요즘 기다리는 동안. 그 따르릉 자전거 있으면 젊은 사람들 그 자전거 타고 금방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거기 요즘은 뭐 흔히 쓰는 그 골프 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대만 비치해 놓으면요. 오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또 뭐 연인 단위로 친구들이 그 골프 카트 몰고 고인돌 한 바퀴 돌 수 있죠. 입장 수익 증대하겠죠. 또 그러면서 운곡 습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상 테마 기념관 이런 것들이 모두 수학여행 오는 그 전체 테마가 될 수 있다. 학습거리가 될 수 있고 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스포츠 대회를 많이, 전국적인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전지훈련단 유치하는 거. 어려울 것 같죠? 지금까지 이제 일부 선수단들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활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화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 유동인구의 2배, 3배 이상이 고창을 방문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돈 쓰러 오는 분들이 될 수 있다. 왜냐 그분들이 와서 숙식을 고창에서 해야 되니까 한 달, 보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역화폐 50억을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창에 500억의 비용을 고창에 쓰는데 우리가 50억, 10%, 요즘 10%좀 보통 그렇게 더 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550억이라는 돈을 쓰는 스포츠 대회 전지훈련단들이 고창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고창의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역화폐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돈들은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데 또 쓰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고창 군민들한테 유익한 유동인구 유입이 되고 경제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국화축제가 고창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화 한 가지 꽃을 보러 와서 그때는 정말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모양성 주변의 노동저수지 일원에 사철 꽃축제를 개최한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의 그 지자체도 쫓아올 수 없는 보배로운 자산이 될 겁니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이 눈꽃이겠죠. 아마 꽃하면 고창이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경제정책만 제대로 수립돼서 운영이 된다면 지금 유동인구 그것도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며칠씩 묵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객 그 숫자가 지금의 몇 배에 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일들이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잘 살 수 있습니다. 청정 환경 전혀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성 지금 주변은 지금도 굉장히 이쁘고 수려한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내내 이렇게 볼거리를 심을 수 있는 꽃들이 있다. 보십시오.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고창읍성은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된 고성이 우리나라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창읍성 그리고 충청도에는 해미읍성이죠. 고창읍성처럼 옆에 저수지까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다. 그 사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관광지다. 고창 군민으로서는 관광객들의 수입은 물론이지만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깁니다. 꽃을 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꾸고 또 이제 보식하고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여성 일자리 그리고 노인 일자리까지 해결되는 일석삼조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꼭 이룩해야 됩니다.